네, 다리가 자주 붓거나 또 무겁게 느껴지는 분, 시청자 여러분 중에 있으신가요? 자, 그런데 이런 증상을 그냥 방치하면 이 다리의 혈관 건강을 크게 해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브닝 닥터 시간에는 이 흉부외과 전문의 김지영 원장님과 함께 다리 정맥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다리가 붓거나 무겁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저리다가 당기고 또 심지어 쥐가 난다. 이런 증상들이 모두 이 다리 정맥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일반적으로 다리의 정맥 질환은 네. 주로 이 중력의 영향, 즉 심장과 다리의 높이 차이에 의해서 네. 이런 중력의 영향 때문에 아래쪽인 다리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여기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에서 심장 쪽으로 피가 올라가는 핏줄이에요. 그런데 힘이 약해요. 그래서 올라가다 말고 자꾸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해서 네. 정맥 안에는 이런 얇은 판막들이 한쪽 다리에 무려 100개 정도나 있으면서 네. 아래쪽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네. 정상적인 경우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내려올 수는 없는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혈관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런 얇은 판막이 자체적으로 고장이 나는 경우 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오는 역류가 발생해서 네. 이런 정맥 질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도 바로 이런 기전 때문에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네. 다음 그림을 보면서 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한 상태의 정맥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만 올라가야 돼요. 네. 그렇지만 건강하지 못한 정맥, 즉 정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네. 이렇게 판막이 고장나거나 약해진 쪽으로 다시 아래쪽으로 혈액이 떨어지는 역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런 역류는 아래쪽에 노폐물이 쌓이고 고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네. 다리가 많이 붓고 무겁고 피로한 이런 정맥 부전이라는 증상을 나타나게 되고요. 네. 이런 게 장시간 지속되고 계속 발전을 한다면 다리의 혈관이 파랗게 많이 보이거나 네. 아니면 빨간 실핏줄이 많이 생기거나 주로 종아리 뒤쪽이요. 그렇죠. 종아리 네. 뒤쪽에는 주로 이렇게 울퉁불퉁 지렁이처럼 튀어나오는 네. 하지 정맥류로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정맥 질환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정맥류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유전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하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짠 음식을 많이 먹거나 네. 운동 부족해서 이렇게 비만, 과체중이 되거나 네. 또 하루 종일 서 있거나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경우 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의 한 현상으로 이런 정맥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말씀하셨던 그 뒤에 꽈리처럼 보이는 그런 정맥류 말고 이게 좀 더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지 정맥류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기면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시간이 가면서 자꾸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진행이 계속되면은 이쪽처럼 다리 피부가 꺼멓게 네. 이렇게 변해서 이 원색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거나 네. 피부염증이 생겨서 그 피부염이 낫지를 않고요. 네. 또 심한 경우에는 이 늘어난 정맥 안에서 혈전, 즉 피가 굳는 현상이 생기고 네. 그것이 2차적으로 떨어져 나가서 심장이나 폐 쪽에 네.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합병증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예방법 중에 짜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외에 우리 생활 습관 같은 데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예방법으로? 그 하루 종일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경우에는요. 네. 네. 이 책상 아래쪽에 발판이나 작은 상자를 놓고 네. 그 위에 다리를 올리고 그 다리를 쭉쭉 뻗어주는 그런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네. 또 하루 종일 저렇게 한 자리에 서서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다리를 자꾸 움직여주고 제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주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하이힐을 많이 신는 그런 경우에는 집에 가셔서 꼭 주무시기 전에 발 마사지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좋아요. 네. 또 혈액순환을 막는 꽉 끼는 속옷이나 바지, 부츠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짠 음식은 혈관을 약하게 하므로 저염 식사를 하시는 것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등산하는 분들 많으신데 이 정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등산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등산을 하게 되면 혈액 순환량이 많아지는데요. 네. 정맥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많아진 순환량을 정맥이 다 감당하지 못해서 네. 다리가 많이 아프고 다리에 쥐가 나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등산보다는 그 정맥류를 치료를 우선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정맥이 약하신 분들은 산에서 내려오실 때 터벅터벅 이렇게 다리에 근육에 힘을 안 쓰고 터벅터벅 내려오는 것은 정맥을 더 나쁘게 만드므로 이 다리 근육을 이용해서 천천히 내려오시는 것이 정맥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내려올 때 사뿐사뿐 그렇죠. 다리 근육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내려오셔야 그래야 돼요. 되는군요. 자, 그리고 이제 다리가 이렇게 많이 무겁고 피곤하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보통 집에 가면 따뜻한 물에 이렇게 발을 담궈서 조격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그게 올바른 방법인가요? 그거는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동맥 질환은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기 때문에 네. 따뜻하게 해서 혈관을 넓혀주는 치료를 하는 반면에 정맥 질환은 혈관이 자꾸 늘어나서 질환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다리에 찬물이라든가 이 찬 마사지를 해줌으로 인해서 네. 이 혈관을 좁혀서 치료를 해야 돼요. 정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족욕이나 반신욕 자주 하시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우니까 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새로운 거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